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더 솔직해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같은 양을 먹어도 체중이 쉽게 불어나죠. 피부 탄력도 예전 같지 않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생기 넘치고 젊어 보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그분들은 이 영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으신가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젊어지는 식습관의 비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팁이 아닌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이며 특히 맨 마지막에는 놓쳐서는 안 되는 특급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3개월만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몇 년이나 젊어 보일 수 있는지 직접 테스트해보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소화기내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전문의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식단 관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건강을 위해 무조건 엄격한 식단을 따르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오히려 호르몬 균형이 깨져 체중이 늘거나 건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꾸준히 자연스럽게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리 잡아야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식습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은 갈수록 간편식을 찾고 채소, 과일을 덜 먹고 있습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즐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뇌에는 재미있는 반응이 생기는데 바로 노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것이죠. 같은 또래보다 10년은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오늘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속에는 보이지 않는 노화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 속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노화 시계는 1년의 거리만큼 가지만 어떤 사람은 1년에 2.5년씩 빠르게 노화하기도 하고 반대로 1년에 0.5년 정도로 천천히 노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노화 속도가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같은 나이라도 신체 상태는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인데 80세처럼 늙어 보이고 느릿느릿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70세에도 50대 같은 활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화 속도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습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화를 촉진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요. 먹는 것, 운동, 수면, 술과 담배, 그리고 삶의 방향과 태도, 스트레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고 있어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식에서 실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먹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습관은 내 수명에 10년 이상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식사란 무엇이냐? 단순당과 정제물, 설탕, 과당,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해롭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단순당을 점점 더 많이 먹는 방향으로 한국 사람들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당뇨와 대장암 환자, 젊은 치매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40대 중반 젊은 나이에도 신체 기능,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노인의 몸을 가지게 되면 근육이 빠지고 치매가 더 빨리 생깁니다.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더 오랫동안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속 노화 식단, 특히 탄수화물 측면에서 봤을 때 간편하게 때우기 위해 점심을 국수와 단팥빵 혹은 짜장에 흰쌀밥을 비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에너지를 보내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근육으로 가는 좁은 국도와 지방으로 가는 4차선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이 두 가지 길 중 하나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 근육으로 가는 길은 너무 좁고 힘들지만 지방으로 가는 길은 넓고 쉽다는 것입니다. 근육은 탄수화물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양이 제한적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근육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조금 넓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일수록 근육으로 가는 길이 거의 막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점심으로 국수 한 그릇을 먹었다고 가정해봅시다.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몸에서는 이 혈당을 빨리 처리해야 해 하면서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근육으로 가는 1차선 도로는 이미 정체가 심한 상태. 결국 탄수화물의 대부분은 지방으로 가는 고속도로로 몰려가게 됩니다. 지방으로 가는 길은 4차선, 속도 제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원되는 속도도 엄청 빠릅니다. 결과는 복부 지방 증가, 뱃살이 점점 늘어남, 지방간, 당뇨병, 대사증후군 위험 증가, 혈관 염증 증가, 뇌 건강 악화, 치매 위험 증가. 인슐린은 내 몸의 에너지를 교통정리를 해주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췌장에서는 아이고야 혈당이 너무 높구나 하면서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때 지방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의 출구가 활짝활짝 열려요. 그러면서 혈당이 또 우수수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호르몬과 식욕 촉진 호르몬도 마구마구 쏟아지는 거죠. 이때 우리는 보통 달달한 게 땡긴다면서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들이키게 됩니다. 그럼 또다시 혈당이 치솟고,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근육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울퉁불퉁 비포장흙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근육으로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지요. 더 많은 인슐린이 필요해지고 혈당 스파이크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심한 사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밥 먹고 났을 때 작업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심합니다. 한마디로 머리가 나빠져요. 이 상황에서 뇌에는 재미있는 변화들이 생깁니다. 첫째, 치매를 만드는 뇌독 단백질의 생성 속도가 빨라져요. 두 번째, 분비된 인슐린은 사람을 붓게 만듭니다. 잠을 자다가 그 부종이 위로 올라옵니다. 코골이 생기면서 수면의 질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잠을 자면 독성 단백질은 제거가 되는데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치매가 더 빨리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고 100세까지 즐겁게 살려면 자연스러운 식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식사는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지 않고 근육과 간이 자연스러운 글리코겐을 합성할 수 있을 정도의 식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력 운동,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스트레스 관리, 잠 잘 자는 것들, 다 뻔한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흰 쌀밥 대신 통곡물과 콩을 섞어 밥을 하시고, 간식으로는 과자 대신 견과류를 드시면 건강 점수가 벌써 3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기름은 올리브 오일 쓰시고, 동물성 단백질은 고기보다는 생선과 가금류를 조금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튀김이나 단순당, 정제곡물, 초가공식품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포만감이 밥 먹고 나면 거의 4시간, 5시간까지 갑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기를 덜 먹어도 근육 건강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부실하게 느낄 때도 있지만 사실 이 안에 필요한 단백질과 섬유질이 다 들어 있습니다. 튀김과 과자 이런 것들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튀김은 대체 왜 그러냐? 흔히 바깥에서 먹는 튀김 요리에는 콩기름, 해바라기유, 까놀라유, 옥수수유, 포도씨유 이런 걸 씁니다. 이걸 가열 요리를 하게 되면 다중불포화 지방산, 이게 많이 들어 있어요. 내 몸에 들어오면 혈관 내에 염증을 만들고 고지혈증을 악화시킵니다. 댁에서 튀김 요리를 한다. 그러면 2가지 기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올리브 오일, 두 번째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이 2가지 기름은 가열 요리를 해도 트랜스 지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과자와 과자의 친구인 라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초가공식품을 만들 때는 굉장히 값싼 함유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분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함유가 주기름 성분이라면 이놈은 그냥 초가공식품이구나. 딴 거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과일입니다. 과일을 당덩어리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신데 당덩어리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제철 과일들 대부분 당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90%가 섬유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먹게 돼도 혈당 스파이크가 별로 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구성된 식단을 드신 후에 과일 조금 드시는 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과일의 섬유를 제거한 다음 착즙을 한 다음 그렇게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섬유가 없어지게 되죠. 말 그대로 액체만 그대로 드시게 되면
결국 액상과당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면 1등은 액상과당, 2등은 설탕물입니다. 왜 그러냐? 액상과당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 간에 염증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복부 지방으로 바뀌게 되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내 뇌가 포만감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마디로 비정상적으로 식욕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고도 비만은 증가되고 빠르게 늙게 되는 것입니다. 최대한 젊고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3가지를 줄이세요. 단순당과 정제곡물, 초가공식품. 바로 이 3가지입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 분비도 줄고 혈당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면서 식욕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오후 3시에 간식이 당기지 않고 저녁 9시에 야식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저녁 6시에 저녁 식사하시고 속을 비우세요. 다음날 아침 8시에 아침을 드시면 14시간 간헐적 단식이 되잖아요.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실제 한 달 정도 해보면 체지방이 3.5kg 정도 빠지고 오히려 골격근 근육량은 500g 정도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영양제입니다. 현대인들은 굉장히 영양소가 충분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부족한 필수 요소,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꼭 기억하셔서 영양제처럼 보충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잠, 2번째가 운동, 3번째가 머리 비우기입니다. OECD 통계를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 10년 동안 매우 나빠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영양소는 내가 원물의 형태로 섭취할 때 건강상의 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은 갈수록 채소, 과일을 안 먹고요. 영양제만 꼬박꼬박 챙겨 먹습니다. 항산화제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음, 폭식을 한다거나 담배를 피운다거나 선크림 안 바르고 밖을 돌아다니는 행동들입니다. 이것은 항산화제를 먹는다고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평소에 내 몸의 건강 상태를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활성산소조차 안 만들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오히려 고용량의 항산화제를 복용하는 경우 사망률이 증가된다는 데이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너무 맹신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뇌 기능 자체를 개선하는 방법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인지활동, 적극적 신체활동, 적극적 사회활동. 그 중에서 적극적인 인지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적극적인 인지활동은 대체 무엇일까요? 책 보기, 글쓰기, 서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습, 그 다음에 운동하기.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인지활동이에요. 그럼 이와 대비되는 것은 수동적인 인지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하이볼 원샷하기, 유튜브 쇼폼 보기, TV 보며 멍 때리기, 이런 것들이 수동적인 인지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좋아하게 되면 머리가 둔해지고 조그만 일에도 버럭 화가 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병 나면 암 걸릴 것 같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정말로 사실입니다. 자동적으로 매일매일 암세포들이 우리 몸속에 생겨나는데 면역세포인 NK세포, T세포가 매일 리얼타임으로 제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은 면역 억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못하게 방해하면 암세포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인지활동을 통해서 풀면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도 낮춰서 노화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지 기능을 더 개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더 좋아질 수가 있죠. 잠도 잘 자야 됩니다. 잠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스트레스와 잠, 내가 먹는 음식과 인슐린 저항성, 이 모든 것이 노화와 톱니바퀴처럼 엮여 있습니다. 모두 동시에 관리가 돼야 되고 넷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관리가 안 되면 나머지가 다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식단을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잘 유지한다고 해도 계속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술을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술을 많이 마시면 스트레스 호르몬 스파이크가 옵니다. 이 상태에서 잠을 자면 전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서 잠을 청한다? 저는 이런 행위를
전두엽을 면도날로 도려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술 먹으면서 잠을 청하는 거 굉장히 나쁜 습관입니다. 고위험 음주를 하게 되면 60대가 되었을 때 동년배에 비해서 뇌는 12년 이상 더 늙어 있습니다. 알코올은 그냥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만큼만 드세요. 남성은 주종불문, 일주일에 14잔까지, 여성은 주종불문, 일주일에 7잔까지입니다. 술과 담배가 내 인생의 유일한 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자극이 주는 도파민이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도파민이라고 한계를 정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비극의 시작입니다. 정상적인 활동이 주는 도파민은 노잼이라서 도저히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더욱더 쉬운 것, 재미있어 보이는 것들로 삶을 가득 채워놓으려 합니다. 틈만 나면 의미 없는 동영상을 찾아보고 온라인 쇼핑, 홈쇼핑을 보며 충동구매를 합니다. 식사 준비가 귀찮아서 즉석식품, 배달음식에 의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한테 도움이 되는 활동들은 점점 더 하기가 어려워지죠. 이와 반대 방향으로도 삶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의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인 인지 활동 위주로 리모델링을 하면 뇌가 깨끗해집니다. 습관이 되면 별로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이 건강한 삶의 균형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다른 좋은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 바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다고 느끼시나요? 하지만 이 말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면 어떨까요? 1979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앨런 랭어 교수는 아주 특별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70에서 80대 노인들을 모집해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생활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1959년의 환경이 그대로 재현된 공간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되었죠. 방 안의 가구, 신문, 텔레비전 프로그램, 음악까지 모두 1959년 것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실험 규칙은 단 2가지였습니다. 첫째, 자신이 20년 더 젊다고 믿고 그에 맞게 행동할 것. 둘째, 청소, 빨래, 설거지 등 모든 생활을 스스로 할 것. 참가자들은 다들 진심으로 1959년에 산다고 생각하며 20년 전의 기분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후 진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시력, 청력, 기억력, 지능, 악력 이 모든 지표를 종합한 신체 나이가 정확히 50대 수준으로 향상된 거예요. 스스로 늙고 병들어 쭈글쭈글하다며 자기 자신을 비하하던 노인들의 몸무게는 평균 1.5kg씩 늘었고요. 피부는 실제로 더 탄력이 생겼으며 얼굴에는 미세하게 주름이 펴지고 허리는 실험에 참가하기 전보다 더 꼿꼿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팡이를 버리고 빨래를 널러가는 노인들도 있었으니까요. 이 결과는 놀라움을 넘어서 감동이었다고 합니다. 생각이, 상상이 진짜로 내 몸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진짜 엄청난 연구로 지금까지도 손꼽히고 있으니까요. 이 실험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우리의 몸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 하루가 기분 좋게 흘러가고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걱정하면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나는 젊고 건강하다라고 매일 말해보세요.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을 집안 곳곳에 걸어두고 운동하는 모습, 활기차게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보면서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보는 겁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젊고 건강해지는 습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에게 부족한 3가지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잠. 둘째, 규칙적인 운동. 셋째, 머리 비우기입니다. 이는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는 영양제가 아닌 과일과 채소 같은 원물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항산화제를 맹신하지 말고 건강한 방식으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지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뇌 기능을 개선하는 3가지 방법은 적극적인 인지활동, 적극적인 신체활동,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입니다. 하이볼 원샷하기, 유튜브 숏폼 보기, TV를 멍하니 보는 것과 같은 수동적 인지활동은 머리를 둔하게 만들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켜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식습관, 인슐린 저항성은 모두 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하나라도 관리가 안 되면 다른 모든 것도 악화됩니다. 술은 스트레스 해소가 아닌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남성은 주종불문 일주일에 14잔, 여성은 7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60대가 되었을 때 동년배보다 뇌를 12년 이상 더 노화시킵니다. 술과 담배, 의미 없는 동영상 시청, 충동구매 같은 쉬운 도파민 추구는 결국 정상적인 활동에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신 적극적인 인지활동 위주로 생활을 리모델링하면 뇌가 깨끗해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앨런 랭어 교수의 실험에서 보여주듯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실제로 우리 몸의 생물학적 나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나는 젊고 건강하다라고 매일 스스로에게 말하고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을 자주 보며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보며 혹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던 나쁜 식습관은 없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실천하셔서 100세에도 활력 넘치는 삶, 눈빛이 빛나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의 지혜 쉼터였습니다.